자, 어,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불러서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는 관계로 선생님이 보충도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보충 오늘은 주기적 성질 영상을 찍었고 요 찍은 영상으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습한 내용을 다시 이제 문제로 한번 적용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돌아갈 겁니다. 자, 요걸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만 뭘 할 거냐면 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기적 성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그 정리를 한번 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뭐를 한번 모르고 뭘 알고 모르는지를 한번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문제로 우리가 자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냐면은 여기에 주기적 성질 제일 먼저 배운 게 유효획전화야. 제목이 유효획전화야. 자, 유효획전화의 정의 한번 써볼까요? 유효획전화를 우리가 뭐라고 썼는지. 자, 유효획전화는 자 이렇게 썼어. 자, 유효획전화는 핵전화는 자 실제 핵전화 자 마이너스 가리움 자 가리움 상수 또는 가리움 효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유핵전화는 실제 마이너스 가리움이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실제 마이너스 가리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내가 11을 한번 써볼게요. 자 플러스 11을 보는 순간 아 이 친구 원자번호 11번 누굴까? 아, 나트륨이라고 딱 보이실 거예요. 자 나트륨을 이렇게 딱 썼는데 자 나트륨은 2개, 8개, 1개 이렇게 딱 전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유핵전화냐면 요 11이 자 여기 마지막 전자가 있단 말이야. 얘가 자 요 전자가 요 핵을 플러스 11만큼 전하량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 전자가 플러스 11만큼 못 가져요. 왜? 자 가리움 상수를 빼줬을까? 이유가 뭐죠? 아 여기 우리 본 수업 때 들었습니다. 자 이 가리움 상수 왜 가리움 상수일까? 말 그대로 가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려진다 가리움 상수는 전자 사이의 반발 때문에 생깁니다. 전자 간 반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자 간 반발. 그러면 실제 핵전화에 자 전자 간 반발을 빼준 값이 유핵전화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 핵전화는 그냥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자, 이 양성자의 영향을 받는 거고 전자 간 반발 때문에 이 가리움이 발생해서 실제 마이너스 가리움 상수가 유핵전화더라 라고 유핵전화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유핵전화를 한 네 파트로 이제 나눠서 이제 수업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정의를 얘기한 것 같아. 유핵전화는 실제 핵전화 마이너스 가리움 상도다. 실제 핵전화는 원자 번호 양성자의 영향을 받고 가리움은 전자 간 반발의 영향을 받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핵전화가 클까? 실제 핵전화가 클까? 그래서 유핵전화보다는 자 이제 실제 핵전화가 클 것 같아. 봐. 유효보다는 실제가 조금 더 크겠죠. 왜? 얘는 빼야 되니까 가리움을. 근데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 어떤 게? 자 가리움이 없는 원자 딱 하나 있어. 가리움이 딱 없는 원자. 어떤 원자가 가리움이 없을까? 가리움이 없는 원자 딱 하나 바로 수소야. 왜?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 자, 수소가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는 유핵전화 마이너스 유핵전화가 자, 실제 핵전화랑 같습니다. 보통은 유핵전화가 작은데 요 같은 거는 자, 수소다라고 하나 기본 베이스 잡아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유핵전화의 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실제 마이너스 가리움. 실제 마이너스 가리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 내용은 자, 선생님 요 포인트만 여기다가 이제 수업을 주로 할 거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새로 이제 이게 얼굴 따라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이게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 전자 사이의 자, 반발의 세기. 자, 전자 사이의 반발, 전자 간 반발의 세기가 이제 다르네. 자, 어떻게 다르고, 자, 누가 더 큰지를 자,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요거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틀렸죠?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아마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전자 사이의 반발의 세기가 어떻게 다른가? 자, 여기 지금, 자, 이렇게 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있어요. 여기 전자가 우리 가 사이의 반발과 나 사이의 반발이 있습니다. 우리 가 사이의 반발은 다른 껍질의 전자 사이의 반발. 자, 다른 껍질 사이의 전자 간 반발이 있고, 자, 나는 같은 껍질의 전자 사이의 반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는 다른 껍질, 그것도 안쪽에 있는 껍질, 여기는 같은 껍질, 같은 주기에 있는 껍질. 요 두 친구들의 반발의 세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누가 더 클까라고 선생님이 물어보겠죠.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보이죠? 이쪽이 더 잘 가려 맞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껍질, 다른 껍질의 전자간 반발이 더 크더라. 같은 kop질에 있는 반발보다 더 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때문에 요거 두 번째 요걸 소개를 한 거고, 껍질이 안쪽 껍질이 바깥쪽 껍질보다 또는 같은 껍질보다 조금 더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반발의 세기였고요. 자, 이제 디귿번에 여기서 이제 바로 집중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경향성을 배울 겁니다. 선생님 지금 유효핵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하는데, 확장시켜서 이제 뭐 문제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도 풀리고 어느 정도 응용력도 됩니다. 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일단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발의 세기가 다르네, 어떻게 다른가, 누가 더 큰가 또 봤어요. 이제 경향성을 볼 건데, 자, 같은 주기에서의 유핵전화를 볼 거예요. 제목이 같은 주기에서 유핵전화야. 자, 선생님 그릴게. 여기서 지금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1, 2, 3, 4, 어이구 쏘리.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야 되죠. 원자 번호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쫙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쭉 해서 원자 번호 10번까지 갔습니다. 요거는 실제 핵전화죠. 유핵전화 어떻게 그려질까요? 유핵전화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해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가볼게요. 낮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요게 이제 유효 핵전화예요. 실제 핵전화와 유핵전화와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갔는데 얘보단 작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요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 간격이 바로 전자간 반발 때문에 생긴다. 전자간 반발 때문에 생긴다. 요 간격은 전자간 반발 때문에 생기는 요 간격인데, 요거 전자간 반발 가림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건데, 증가합니다. 같이 증가하는데 점점 이 차이가 전자간 반발이야. 증가하죠. 전자간 반발도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왜 늘어날까요? 전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같은 주기에서의 유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핵전화는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경향성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더라. 왜 늘어나느냐는 사실은 안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제 경향성을 혹시 내신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요. 자, 유핵전화는 자 실제 핵전화 자 마이너스 이제 가리움인데 자 실제 핵전화 마이너스 가리움인데 자 얘 증가했어 얘도 증가했어 얘도 증가했어 자 맞잖아요. 자 실제 핵전화 자 원자번호 늘어났죠. 자 가리움 이 간격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유핵전화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증가량이 실제 핵전화 증가량이 가리움 효과의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자 유핵전화가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는 겁니다. 다시요. 요 증가량이 실제 핵전화 증가량이 가리움 증가량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유핵전화가 늘어나더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유핵전화인데 같은 주기에서의 유효 핵전화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더라. 같은 주기입니다. 족이 아니고 주기예요. 이게 이제 경향성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 유핵전화고 계속 쓰면서 지우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갈게요. 이제 같은 족에서 주기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목을 선생님이 주기가 변하면이라고 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리튬부터 네온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에서 나트륨 될 때 주기가 바뀌죠. 자, 네온에서 나트륨 될 때 주기가 바뀌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주기가 바뀌는데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주기가 변하면 쉽게 말해서 주기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는 급격히 감소한다. 유효핵전화는 핵전하는 자 급격하게 감소한다. 급격히 자 감소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한다. 급격히 감소라고 적었습니다. 급격히 감소. 왜 급격히 감소할까요? 또 왜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자꾸 물어보는데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 NA랑 NA 플러스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A랑 NA 플러스랑 원자번호가 하나 증가합니다. 여기는 원자번호 10번이고 원자번호 11번입니다. 자, 원자번호 10번, 원자번호 11번 하나 증가하는데 뭐가 바뀌어요? 주기가 바뀌어서 반발이 확 커집니다. 우리 아까 반발 봤죠? 껍질이 바뀌었을 때 반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반발이 증가해서 그렇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반발이 증가한다. 그래서 네온, 나트륨, 반발.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하나 증가했는데 전도사의 반발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핵전화는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기가 변하면 유핵전화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자, 네 번째 파트였고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여기 봐. 자, 이제 쓸게 가로 같은 족에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자, 포인트는 같은 족이에요. 가 증가하면 자, 어떡할까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같은 족인데 원자 번호가 증가해요. 리튬, 네온 증가한다 그랬죠? 같은 주기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나트륨 다시 올라가서 아르곤 떨어집니다. 칼륨. 자, 이제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 네온, 아르곤 증가했죠?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오호 증가하죠? 갑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다시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자, 유효 핵전하는 자, 증가한다. 이유 아까 그 이유랑 똑같습니다. 자, 아까 이유 이유 여기 이렇게 봤죠? 자, 우리 유핵전하는 자, 실제 핵전화 마이너스 가리움이라고 했는데 자, 실제 핵전화 마이너스 가리움이라고 했는데 이 실제 핵전화도 증가하고 가리움도 증가했는데 유핵전화가 결국 증가했다는 소리는 얘 증가량이 이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파트. 자, 요거 확실하게 자, 요 다섯 가지의 경향성과 정의와 경향성을 알아두시면 유핵전화 문제 풀 때 자, 많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예제 뭐 하여튼 연습을 한 두 가지만 한번 시켜보기고 먼저 볼게요. 자, 연습 이렇게 똑 해놓고선 보자.
O랑 O2-랑 우리 봤습니다. 자, 유핵전화랑 가리움 효과 누가 더 클까요? 일단 실제 핵전화는 같죠. 왜? 원자번호 8, 얘도 8. 그 다음에 가리움은 누가 클까요? 가리움은 얘가 클 것 같아요. 왜? 전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유핵전화는 누가 클까요? 여기서 요거는 같은데 얘는 얘가 크니까 유핵전화는 반대 이렇게 되겠죠. O가 더 유핵전화가 더 큽니다. O2-보다. O2-는 가리움이 크겠죠. O2-는 가리움이 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NA랑 NA 플러스랑은 누가 더 클까요? NA랑 NA 플러스랑은. 자, NA랑 NA 플러스랑은 자, 실제는 또 같아요. 실제는 또 같아요. 이번엔 가리움이 누가 클까요? 자, 나트륨이랑 나트륨 플러스랑. 자, 나트륨 플러스는 뭐가 없어졌을까요? 나트륨 플러스는 껍질이 하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자, 실제 같고요. 가리움은 나트륨이 더 클 거예요. 왜? 전자가 껍질이 없어졌어요. 그럼 유핵전화는 누가 클까요? 그러면 유핵전화는 Na 플러스가 더 클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좀 반대로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런 예를 쌤이랑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유핵전화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한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엔 O2-랑 자 Na 플러스랑 유핵전화 누가 클까요? 너무나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친구들입니다. O2-랑 자 Na 플러스랑 자 O2-는 얘도 이제 전자가 똑같아. 이번에 얘랑 전자가 똑같아. 근데 실제 핵전화가 NA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유효 핵전화는 Na 플러스가 더 크겠죠. 유핵전화는 Na 플러스가 더 클 거예요. 왜냐면 가리움이 똑같아. 왜냐면 전자가 반발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원자 번호가 큰 놈이 유핵전화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이따가 자 원자 반지름 할 때 또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유핵전화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정의와 경향성을 얘기를 했고 지금 칠판에 자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얘기를 자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요게 이제 유핵전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내용을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친구들 복습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괜찮으면 이게 계속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선생님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원자 반지름 크기를 볼 거야. 사이즈. 원자 반지름. 지금은 주기적 성질입니다. 그 주기적 성질의 두 번째 자 원자 반지름. 이제 우리 처음 본 수업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정의해서 핵부터 뭐 이렇게 거리 마지막 전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도 했냐면은 원자 반지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반데르발스 반지름 아니다 고무결합 반지름. 모르니까 전자가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결합을 이용해서 약간 겹치는 거 감안하고 고무결합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반데르발스 반지름. 그 친구들은 안 겹치니까 겹치지 않으니까 최대한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겹친 다음에 그것의 반지름을 한번 재보자라고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자 원자 반지름이 그냥 자 크기다 원자의 반지름이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이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써봐요. 자 이 원자 반지름이 자 이게 정의는 이렇고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떤 영향성을 띠냐. 자 이제 같은 자 조개에서 자 원자 반지름 자 제목이 지금 같은 족에서의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같은 족 어떤 게 같은 족이죠? 주기율표에서 이 친구들이 같은 족입니다. 누구누구 자 이제 써볼게요. 리튬 자 나트륨
칼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같은 족이에요. 우리 봤죠? 알칼리 금속 1족입니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자 이렇게 생기고 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자 사이즈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커져요. 다시 이렇게 표현해서 크기가 커집니다. 왜 커지느냐도 중요하고 자 경향성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같은 족에서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하다? 번호가 증가할수록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해서 직접 봐봐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 이렇게 해서 실제 크기를 한번 옆에다 적어볼게. 자 152 186 227 실제 크기야 이거. 수능 특강에 나오는 실제 크기야.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 자 152 186 227 요 사이즈가 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 얘가 이제 지름은 자 증가한다. 요게 이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간단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늘어나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늘어나?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난단 말이야. 껍질 수 증가 때문에 그렇더라. 자, 껍질이 늘어나. 봐. 2주기, 3주기, 4주기. 껍질이 늘어나니까 크기는 커지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껍질이 늘어나니까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 껍질 수가 늘어나서 그렇더라. 자, 요 얘기를 한번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자, 같은 이제 이것도 중요해. 자,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될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같은 여기는 족이고 여기는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친구들. 자, 족과 주기는 다르죠. 자, 여기는 족이라 그러고 여기는 주기라 그럽니다. 자,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자, 선생님 써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줄어듭니다. 선생님 왜 네온까지 네온은 18족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측정 방법이 달라서 잘 이제 우리가 주기적 성질할 때 많이 안 쳐요. 자, 리튬과 플로린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리튬과 플로린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자, 리튬과 플로린이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자, 줄어들어.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번호가 자, 증가할수록 감소한다야 할수록 자, 감소한다야. 감소. 줄었잖아. 자, 봐봐. 나트륨. 자, 마그네슘, 알루미늄 3주기죠? 자, 186, 160, 143. 자, 줄어요. 요따시만한 게, 요따시만한 게, 요따시만한 게 이렇게 딱 줄어요. 이렇게. 왜 줄까요? 여기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아까 그랬던 거 요 보이시죠? 증가합니다. 얘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줄어요. 그럼 왜 증가해서 누가 증가해서 얘는 왜 줄까? 자, 증가하는 거 유효 핵전화. 자, 쓸게요. 그냥 핵전화만 쓸게요. 핵전화량이 증가합니다. 자, 핵전화량이 증가하는데 크기가 감소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핵전화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면 전자 구름이 수축이 돼서 당연히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감소한다. 같은 족에서는 증가한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메인입니다. 우리 원자 반지름에 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 여기에 전자 껍질이죠. 여기는 핵 전하라는 자 2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전자 껍질과 핵 전하.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이 영향을 줘요.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이 영향을 줍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핵 전하가 영향을 줍니다. 핵 전하가 영향을 줘서 핵 전하가 점점 커지니까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영향을 준 요인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아까 했던 유핵 전하랑 조금 비슷해요. 여기 자 들어보세요. 세 번째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쓸 거야.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자, 3 쓰면 선생님 이걸 왜 했을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자, 특히 이제 이 두 친구 중에 반지름 중에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은 우린 특히 금속과 비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은 왜 나눠서 살피냐? 자, 이유가 달라요. 자, 친구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Na Na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크기 누가 클까요? 이유 뭘까요? 자, 크기 Na가 큽니다. 이유는 Na 플러스가 되는 순간 뭐가 없어졌습니까? 보이십니까? 자꾸 잘 보인다 그러네. 뭐가 없어졌니? 전자 껍질수 감소. 껍질수가 줄었어요. 쭉 감소. 요것 때문에 NA가 Na 플러스보다 더 커졌습니다. 껍질수가 자, NA가 Na 플러스가 되면서 껍질수가 줄어서 커졌습니다. 그러면 자, 원자 반지름과 여기 이온 반지름이 있는데 원자 반지름이 더 크더라 이온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크더라 이온 반지름보다. 그럼 이거 뭘까요? 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크더라. 이거 뭘까요? 이거 양이온 금속이죠. 그지? 이따 금속 비금속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양이온은 이렇게 되더라.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이 더 크더라. 요게 이제 금속 양이온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써볼게요. CL이랑 CL 마이너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포인트 세 포인트. 자, 원자 반지름 크기에 영향을 주는 세 포인트. 자, 일단 껍질, 그 다음에 핵전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CL이랑 CL 마이너스랑 누가 클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CL 마이너스가 큽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CL이랑 CL 마이너스의 변화를 보세요. CL 마이너스는 뭐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까?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죠. 그럼 얘들 사이에 뭐가 생길까? 전자 간 반발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전자 간 반발이 자, 전자들이 서로 이제 밀친다는 소리죠. 그러면 전자 없는 것보다 하나 딱 들어와서 얘들끼리 빡 벌리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CL 마이너스 누가 더 크더라? CL 마이너스가 더 크더라. 이유는 뭐냐? 전자 간 반발 때문에 그렇더라. 자, 봤습니다. 전자 간 반발. 그래서 이 전자 간 반발까지 해서 세 가지 요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능 문제까지도 이제 이쪽은 어렵게 하기보다는 추론을 해야 돼서 나오는 거라 개념을 지금 선행이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나중에 예시나 수능 이제 접근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자, 비교를 한번 해봤고, 자, 금속일 때는 원자 반지름, 비금속일 때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렇게 자, 이온 반지름이 훨씬 더 크게 작용되더라. 훨씬 더 크더라. 작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크더라. 요 크기 비교하는 거 요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이 친구는 전자 껍질수, 얘는 전자 간 반발을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크기를 관련된 얘기고요. 선생님 요거는 얘를 네 번째라고 딱 쓰고 요거 하나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갈게요. 이제 뭘 볼 거냐면 등전자 이온을 볼 거예요. 등전자 이온. 자, 등전자는 어떤 게 등전자일까요? 이런 게 등전자예요. 자, O, 2-, F-, Na 플러스, Mg 플러스, 알루미늄 3+. 보세요. 요런 게 등전자 이온이에요. 자, 등전자. 말 그대로 등전자. 전자가 같은 이온이 등전자 이온입니다. 자, 그럼 요 중에 크기를 자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 자, 똑같아요. 원자 번호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자, 원자 번호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원자 번호는 증가하는데 자, 전자수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가 10개로 똑같아. 그래서 등전자 이온이야. 그럼 이 친구들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자, 이 친구의 영향을 주는 요인 뭐가 있을까? 그렇죠. 핵전화가 다르죠. 핵전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핵전화가 증가합니다. 다시 아까 핵전화가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수축이 돼서 작아진다 그랬죠.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작아져요. 너무 심하게 작아졌네. 선생님 좀
너무했다. 그래도 뭐 비슷하게는 별 차이 없나요? 예, O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Na 플러스 Mg 플러스 자 알루미늄 3 플러스 이렇게 자 이렇게 갈수록 자 작아진다. 이유가 뭐더라? 자 전하량 때문에 그렇더라. 다시 핵 전하량 때문에 작아지더라. 다시 보세요. 핵 전하량 때문에 작아지더라. 자 그럼 여기에 또 이제 그래야죠. 이게 이제 이온 반지름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이라고 부를 때, 자 여기 O, F 주기 바뀌죠. Na, Mg, 알루미늄. 자 갑니다. 자 O에 여기 보세요. 자 O에서 이렇게 자 커졌어요. O에서 F 마이너스 커졌어요. 그 커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커졌을까요? 이렇게 커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자 사이의 반발. 전자 간 반발 때문에 그렇더라. 자, 전자 사이의 반발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고, 자, 이 전자 사이의 반발이 자, 얘가 더 크니까 서로 커진 거죠. 자, 여기서 NA에서 Na 플러스, 자, Mg에서 Mg 플러스,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 3 플러스. 얘들은 이온데스 왜 자 줄어들었더라? 자, 우리 봤습니다. 전자 껍질수 감소, 껍질수가 감소해서 그렇더라. 자, 갑니다. 전자 사이의 반발, 껍질수 감소, 여기 핵전하 다 들어가 있죠. 요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 내신에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어라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로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전자 이온 제목을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등전자 이온 자를 이 등전자 이온을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경향성을 잘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첫 번째는 껍질, 두 번째는 핵 전하량, 세 번째는 전자 사이의 반발. 선생님 누가 제일 크게 작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제 그때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경향성이 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거를 이제 지금 베이스로 이렇게 깔고 우리 올라가서 내신 때 또는 수능 준비할 때 그 해석하는 거 그걸 연습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 원자 반지름을 선생님이 이제 연습을 시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빠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야. 자 그래서 오늘 복습을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복습을 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를 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할 건데 자 이온화 에너지 미리 자 이제 쌤이 이제 보여 오늘 요번 시험 문제 아마 이제 이번 주 시험 문제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나올 건데 좀 사실은 이쪽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살짝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이제 선생님이 좀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시키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요. 하여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 자 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자 중성 상태 자, 기체 원자로부터 이렇게 썼어. 중성 상태 기체 원자로부터 다시 중성 상태 기체 원자로부터 자, 꼭 중성 상태 기체 원자여야 돼. 액체나 고체는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안 돼. 자, 중성 상태 기체 원자로부터 최외곽 전자 보이죠?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최외곽 전자입니다. 자 기체 상태 중성 원자로부터 최외곽 전자 1몰 여러분들 뭘 안 배웠다 이거 먼저 하느라고 그냥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에너지 요게 이온화 에너지야. 기체 상태 중성 원자로부터 최외곽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자 전자가 하나 딱 있으면
이 전자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야.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얘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얘를 하나를 띄어낼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들어갈까라는 게 이온화 에너지야. 다시 여기 써볼게. 기체가 자 에너지가 들어가서 자 얘가 양이온 되겠죠 하나. 그래서 전자 하나가 나오겠죠. 요때 들어가는 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는 전자가 잘 안 나간다. 자 전자가 나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 핵이 전자를 진짜 안 주겠다. 나는 이 전자를 꼭 갖고 있을 거야. 난 전자가 꼭 필요해. 난 전자 꼭 갖고 있을 거야. 하면 이거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온 에너지가 큰 거고요. 야 나는 너 전자 너 이제 나가. 너 있으라 많아야. 그러면 이제 이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어. 좀 이게 적은 값으로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 어떠한 좀 이렇게 인력이 있을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에 따라서 이온 에너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겠지만은 또 오비탈, 우리가 했던 오비탈도 이 이온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선생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이제 경향성이 이렇게 들어가요. 첫 번째, 자 같은 주기에서 자 주기에서의 이온화 에너지. 자 가자. 같은 주기에서의 이온화 에너지야. 자 주기가 같다. 같은 주기다. 자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예상해 봅시다. 뭐 다 배웠지만 자 리튬부터 시작해서 자 네온까지 어떻게 될까? 그냥 쭉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쭉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이 가다가 이렇게 꺾여요. 왜 그냥 쭉 증가하지 꺾일까?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에 나오고. 자 리튬, 자 베릴륨 꺾여서 붕소, 탄소, 질소 다시 꺾여서 산소. 자 플로린, 자 네온. 자 다시 보세요. 정규 수업 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꺾이는지 차이가 나는지를 오비탈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기억 안 나시면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자 밑줄 긋고 보시고요. 선생님이 말로 나 쓰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수업했던 거기 보면 다 적혀져 있어. 자 붕소, 자 베릴륨 선생님 이렇게 이것만 쓸 거야. 베릴륨, 자 붕소 원자번호 4번, 원자번호 5번. 자 여기 자 선생님 이렇게 딱 쓴 것 같아. 이렇게 딱 쓴 것 같아.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잖아. 여기 붕소 여기서 하나 들어가잖아. 얘가 더 잘 나간다는 거를 자 거기에 왜 잘 나가는지를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써봤어. 이거 여러분 노트 한번 자 전에 했던 거 한번 확인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잘 나간다. 얘를 빨리 버리고 싶어. 그럼 얘가 더 안정해. 에너지 준이 얘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자 먼저 자 내보내고 싶다. 그래서 불안정해서 얘가 더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좋아요. 이거는 오비탈의 안정성이다라고 보면 자 요건 또 왜 그럴까? 요것도 적혀져 있을 겁니다. 질소, 산소, 원자번호 7번, 8번. 자 요거 오비탈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려집니다. 하나, 둘, 셋. 홀전자 수가 3개고 얘는 홀전자 수가 2개야. 자, 요놈 전자 간 반발이 있습니다. 요 친구가 전자 사이에 반발이 있습니다. 그 전자 사이에 반발 때문에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전자가 반발이어서 반발 때문에 요거 되면서 훨씬 더 에너지가 낮아져서 또 적은 양의 에너지로 또 떼어낼 수 있다. 전자 사이의 반발.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도 안 물어봐. 이유 하나도 안 물어봐. 수능 모의고사에서. 근데 내신에선 이유 물어봐. 그래서 내신할 때 이걸 한번 자, 잘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게 만약에 2주기야. 그럼 3주기 어떻게 될까? 이 경향성이라 그랬잖아. 3주기 똑같아.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에너지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똑같은데 낮은 에너지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 노트에 적혀져 있어. 다시 한번 봐. 선생님이 얘를 3가지씩 적어줬어. 얘를
그 중에 크기 비교하는 것도 적어줬어. 크기 비교하는 거. 자, 크기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자, 2주기, 3주기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냐라는 걸 비교를 하는 거야. 크기를. 자, 요 친구들 특히 자, 2족, 13족, 2족, 자, 13족, 자, 그다음에 15족, 16족. 자, 출제하시는 분들은 요 친구들을 좋아라 해요. 왜? 뒤집혀지니까 변수가 있잖아요. 뒤집혀지니까 그 변수를 많이 물어봅니다. 뒤집혀지니까 서로 순서가 바뀌니까.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한번 주목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같은 족에서 이온 에너지 좋습니다. 봤습니다. 대체로 증가한다. 원자 분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자, 이게 대체로 증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왜? 아까 중간에 꺾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로 증가한다라고 해봤고, 자, 두 번째 이제 같은 족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는 이거 뭐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 같은 주기 같은 족. 다시 같은 주기 같은 족. 자, 주기와 족이 이렇게 달라. 자, 리튬, 자, 나트륨, 자, 칼륨이 있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요. 자, 리튬, 자, 152. 자, 나트륨 186. 요 숫자 뭘까요? 칼륨 227. 자, 우리 요거 아까 기억했던 친구들 아실 거예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은 자, 옆에다 얘가 숫자 쓴 요 숫자는 원자 반지름입니다. 크기예요. 자, 사이즈 크기입니다. 근데 얘 크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딱 커집니다. 자, 그러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겠죠. 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멀어지니까 약한 힘으로 잡고 있겠죠. 다시 더 약한 힘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더 약한 힘으로. 그래서 더 약한 힘으로 잡고 있다. 떼어내기가 더 쉽다. 떼어내기가 더 쉽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오케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다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자,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에너지는 자, 감소한다. 왜 감소한다?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커져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낮은 에너지로, 작은 에너지로도 떼어낼 수 있더라. 요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 같은 족과 같은 주기에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여기서 딸리 하나만 더 보시면 이제 복습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앞에 제목에 순차적이라는 표현이 붙었어. 이 순차적이라는 표현이 붙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이온 전자를 하나만 떼는 게 아니고 하나 떼고 또 떼고 셋 떼고 여러 개, 자, 여러 개 있는 전자를 다 띄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이온 에너지를 보면 또 이제 안 보였던 게 보여. 자, 알루미늄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알루미늄 원자번호 13번이었다. 13. 전자 몇 개 있을까? 이렇게 2개, 8개, 3개에서 13개가 있을 거야. 이걸 다 띄는 거야. 자, 보세요. 요걸 다 띄더라. 다시 갑니다. 요거를 다 띱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띈다고. 그래서 요거를 다 띄워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 이렇게 다 띄었어. 여기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야. 자,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11에서 또 확 뛰어 이렇게. 자, 이제 어디서 꺾이는지. 자, 이렇게 1, 2, 3에서 한번 어이구, 1, 2, 3에서 한번 꺾이고. 여기 다시 자, 11에서 한번 딱 꺾이고. 자, 여기 3개, 여기 8개, 여기 2개. 이거 거꾸로 간 거다. 껍질이 바뀔 때마다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변하더라. 증가합니다. 껍질이 변할 때마다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왜 증가할까요? 껍질이 바뀌면 그 다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야 되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 18쪽 우리 원자가
제일 이온 에너지가 큽니다. 왜냐면 옥텟도 만족하고 전자를 안 주려고 할 거예요. 18쪽 친구들이. 1쪽 애들이 제일 작겠죠. 너 빨리 나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나가면 나 더 안정해. 이렇게 자 주어진 자료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뭐를 알 수 있다? 아 그래요. 자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외곽 전자 또는 자 원자과 전자를 유추할 수 있다. 원자과 전자를 유추할 수 있다. 자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를 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걸 자 보면 돼. 자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걸 보면 돼. 자 나트륨이야. 자 나트륨은 1에서 2 될 때 확 증가해. 자 마그네슘이야. 1, 2에서 3 될 때 확 증가해. 1, 2, 3에서 확 증가해. N 1, 2에서 확 증가해. 자 알루미늄이야. 1, 2, 3. 1, 2, 3까지 가서 4에서 확 증가해. 왜? 자 준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나가라. 그 다음 껍질 바뀔 때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호 어이구 떨어졌다. 끝날 때 다 됐다. 자, 요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자 보시면 알 수 있다. 갑자기 확 증가하는 이유가 뭐가 바뀌기 때문이다. 껍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전자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이제 한번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할 건데 오늘 이번 주 테스트도 아마 여기서 많이 틀릴 거야. 그러면 나는 또 다음 주에도 온라인이잖아. 다음 주에 다른 또 이제 문제로 이제 문제 위주로 또 영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복습을 시킬 거야. 요번에 선생님이 참 많은 걸 준비하고 벼르고 우리 예비고일 우리 꿈나무 친구들을 한번 내년에 또 최대한 또 잘 만들어서 보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갖고 예전에 안 했던 막 워크북도 만들어 보고 보충도 하고 막 하는데 코로나가 또 선생님을 이렇게 안 도와줍니다. 최대한 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한번 자 봐야 또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 학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보려고 영상과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풀 수 있게끔 이제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